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2018년도 대기오염 방지 기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 42번 문제입니다.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흡수장치 중 다공판탑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은 특성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해설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가 틀린 보기인데 압력 손실이 20 정도라고 하였는데 다공판탑의 압력 손실은 100에서 200 미리미리 H2O 정도 된다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 다른 보기들은 맞는 보기로서 같은 특성을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는 맞는 보기로서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직경이 D인 구형 입자의 비표면적은 D 나누기 6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해당 부분은 D 나누기 6이 아닌 6 나누기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8번 문제입니다. 전기 집진 장치에 대한 문제로서 이때 집진 효율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기 집진 장치에서 효율 공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집진 장치의 효율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1 자연상수 2의 마이너스 유량분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자들을 구할 건데 지금은 면적에 대한 것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식을 면적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면적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상수 2에 대한 것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Q분의 면적 곱하기 W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가만히 있고 효율이 우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효율이 됩니다. 자, 이때 자연상수 2에 있는 지수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씌워줘야 되는데 이때는 ln을 씌워줘서 이 2를 삭제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양변에 ln 로그를 씌워주게 되면 마이너스 q분의 a 곱하기 w2는 ln 1 마이너스 효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단면적에 대한 식인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W2Q 그 다음에 ln 1 마이너스 효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효율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효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효율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효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유입 농도분의 유출 농도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유입 농도는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유입 농도는 1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유입 농도는 10으로 주어져 있고 출구 먼지 농도가 0.1로 주어져 있죠. 따라서 초기의 집진 효율은 0.9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집진 효율은 0.99인데 이것에 대한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면 이것을 A1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W2분의 Q 그 다음에 집진 효율에 0.99를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ln 1-0.99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변경되었을 때의 집진 효율에 대한 면적이죠. 지금 보게 되면 출구 먼지 농도를 50mg/m 3승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람 단위와 미리그램은 다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50mg은 몇 g으로 바뀌게 되냐면 0.05g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g과 미리그램의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1g은 10의 세제곱 미리그램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집진효율에 대한 면적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에 대한 집진 효율은 다른 집진 효율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입 농도는 10으로 똑같겠지만 유출 농도는 0.05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0.995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두 번째 변경된 면적을 A2로 보았을 때 마이너스 W2분의 Q로 표현이 되며 ln 1-0.9
0.995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면적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A1분의 A2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1분의 A2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A1에서의 W2와 Q 부분과 A2에 대한 W2와 Q 부분은 같기 때문에 분자 분모로 인해서 소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소거가 된 상태에서 해당 부분 그리고 음수 부분도 소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1에 남은 부분은 ln 1-0.99를 적어줄 수가 있고 A2 부분에는 ln 1-0.995를 적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1.15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충전탑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충전탑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을 적어주면 되는 것인데 충전탑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H는 HOG 곱하기 ln 1-효율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HOG는 총괄 이동 단위 높이로서 미터 단위를 대입할 수 있고 이때는 효율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충전탑의 높이는 총괄 이동 단위 높이인 2m 그 다음에 곱하기 ln 효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98%이기 때문에 1-0.98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되면 7.82m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ln 괄호 1-효율분의 1은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총괄 이동 단위수로서 에너지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해당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같이 암기해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 52번 문제입니다.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액가스비를 크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되는 액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힘들수록 액가스비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처리하기 쉬운 것은 적은 양으로도 처리가 되지만 처리하기 어렵다면 액가스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 먼지의 농도가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거에 비해 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액가스비가 커지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지의 점착성이 크다는 것은 보다 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액가스비가 크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가 되고 3번 먼지 입자의 친수성이 크다는 것은 조그만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쉽게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에 맞지 않고 친수성이 아닌 경우에만 액가스비가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기는 먼지 입자의 입경이 큰 경우는 큰 거는 처리하기가 쉽고 입자가 작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액가스비를 크게 하는 요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5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탑에 적용되는 흡수액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흡수액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1번부터 보도록 하면 휘발성이 커야 된다고 했는데 이 흡수액은 오염물질을 잡아야 되는데 먼저 휘발되어 버리면 이 흡수액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흡수액 선정 시 휘발성은 작아야 되므로 1번이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2번도 보게 되면 용해도가 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물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고 비점이 높아야 좋으며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끈적끈적해서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도는 낮아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특성들은 문제 해설 부분에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되는 고려사항들을 암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9번 문제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 중 간헐식 탈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간헐식 탈진 방식과 연속식 탈진 방식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죠. 1회차에서 한번 배웠는데 간헐식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냐면 진동형
그리고 역기류형이 이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먼지의 재비산이 적고 여과포 수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식은 집진과 동시에 탈진을 하기 때문에 재비산이 발생하기 쉽지만 간헐식은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비산이 적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 2번 탈진과 여과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높은 집진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3번 고농도 대량의 가스를 처리하기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 지금 4번 보기를 보게 되면 진동형과 역기류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회차 기출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입니다. 가솔린 자동차의 후처리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 방안인 하나인 삼원 촉매 장치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삼원 촉매 장치는 대표적으로 가솔린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낙스,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처리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2번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촉매는 백금과 로듐이 많이 사용되고 이때 비율은 2대1이 아닌 5대1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로 찾아낼 수 있냐면 로듐은 NO의 산화 반응을 촉진시킨다고 했는데 이때 낙스는 무해한 물질인 어떤 물질로 변하냐면 질소가스로 변해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NO의 산화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산소가 사라지는 환원 반응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화 반응이 아닌 환원 반응을 촉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물방울의 직경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겠거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의 직경 공식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간혹 출제는 되기 때문에 암기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dw를 구하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구해볼 수 있냐면 회전수 곱하기 루트 r 200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dw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로 나오게 되고 회전수는 rpm 그리고 이때 r은 반경으로서 센티미터가 들어간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직경이 10cm, 회전판이 rpm 속도로 돌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dw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회전수는 9620, 그 다음에 센티미터는 10cm,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0의 4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주의해야 될 게 10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경을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경을 대입해야 됩니다. 직경이었다면 D였겠죠. 그래서 반경을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헷갈리지 않게 10을 넣는 게 아니라 5를 대입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92.98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10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10을 한번 넣어봤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이게 직경인지 반경인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사이클론으로 집진할 시, 그 다음에 집진 효율이 50%인 입경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거는 쉽기 때문에 체크만 하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컷 사이즈 디아미터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중력 집진 장치에서의 부분 집진 효율 부분입니다. 중력 집진 장치는 오래 머물수록 그리고 빨리 떨어질수록 효율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력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높이는 당연히 낮아야지 빨리 침정이 됩니다. 따라서 높이는 분모에 들어가고 길이는 길수록 오래 머물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평 속도와 침강 속도를 볼 텐데 침강 속도가 클수록 더욱 침강이 잘 되기 때문에 분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수평 속도가 빠르게 되면 침전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수평 속도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진 효율은 높이 곱하기 수평 속도 분의 길이 곱하기
침전 속도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강 속도는 VG로 표현이 되지만 문제에서는 VT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맞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액가스비가 0.6 그리고 목부의 압력 손실이 331대 목부의 가스 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압력 손실 델타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5 플러스 액가스비 곱하기 2G분의 로 VT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VT는 목부 유속으로서 미터 퍼 세크의 단위를 대입해주면 되고 이때의 액가스비는 리터 퍼 미터 세제곱을 대입해 주게 되면 압력 손실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목부의 가스 속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 속도에 대한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VT만 놔두고 나머지를 좌항으로 이항시켜 보도록 하면 이 G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좌항의 분자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인자들은 분모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VT의 제곱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2G 그 다음에 델타 P는 분자에 들어가고 0.5 플러스 L 곱하기 로우는 분모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양변에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따라서 좌항의 제곱이 떨어지면서 우항의 루트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VT에 대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자들만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VT는 루트 2 곱하기 9.8 그 다음에 델타 P는 무엇이었냐면 330 그 다음에 0.5 플러스 0.6 그 다음에 밀도는 1.2로 주어져 있습니다. 1.2 그래서 답은 무엇이 나오냐면 70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56번 문제입니다. 3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조합해서 집진한 결과 총 집진율이 99%가 되었습니다. 1차 집진 장치는 70%, 2차 집진 장치는 80%였다면 3차 집진 장치의 집진율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쉽게 그림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집진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전체 1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집진 효율을 빼서 구할 수가 있는데 1차 집진 효율, 그 다음에 1-2차 집진 효율, 1-3차 집진 효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3차 집진 효율 빼고는 나머지의 인자들은 문제에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대입할 때는 99%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99 그리고 1-0.7 1-0.8 그 다음에 1-2타 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은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해줘도 되고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게 되면 N3는 2타 3는 0.8 333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게 되면 83.33%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 60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정 집진 장치 중 세정액을 가압 공급하여 함진가스를 세정하는 가압 수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압 수식은 뭐와 같았냐면 액분산형과 같았다는 것을 1회차에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액분산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벤츄리 그리고 사이클론 그 다음에 제트 스크러버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충전탑 그 다음에 분무탑이 2에 해당되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영어로 주어져 있는데 이 영어로 된 부분도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임펄스 스크러버는 해당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도에 대한 3과목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고, 저는 그럼 2019년 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